주제는 시장의 손바뀜. 제가 이제 요 테크 관련된 배경을 참 잘 만들어 왔죠. 제가 이제 그 시장의 손바뀜이 시작됐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엔터 얘기하고 게임 얘기하고 메타버스 얘기 신나게 했는데 서서히 그쪽 말고 이제 다른 쪽을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듣고 오늘 또 모처럼 만에 관심주 3선 시간 되면 설명드리고 시간 안 되면 설명 안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나니까 분명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이상한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은 일단은 반도체 쪽의 고정거래 가격 인하가 생각보다 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뭐 우리 시장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반도체 사이클 얘기 안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의 강한 매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이 첫 번째로 있었고 국내 시장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는데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상해 종합이도 돌렸어요. 깔끔하게 돌려놓은 상황, 상해. 그리고 니케이도 우리랑 같은 옆에 있는 국가 니케이도 일본도 돌렸습니다. 근데 대만도 우리랑 같은 IT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만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아래 꼬리 잡고 거래량 없이 그냥 눌림목 정도만 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대한민국 시장만 유독 빠지니까 이게 뭐야 이거. 스트레스 진짜 엄청나게 받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시간에서 이제 애플이 어제 3.53% 정도 밀렸고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아마존이 한 마이너스 4% 정도 밀리니까 대한민국 시장은 파생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파생 시장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래 고정거래 가격도 찝찝한데 애플 밀려 아마존 밀려 나스닥 밀려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그래 선물 시장 하방에서 먹을 게 있을 것이야 라는 판단을 한 투자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때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파생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대한민국 시장은 정말 민감한 시장이에요. 조금만 찝찝한 게 있으면 던지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유독 다른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떨어지는 하루였고 참 짜증나는 하루였는데 어제 나스닥이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아래꼬리 길게 잡고서 돌리면서 나스닥 종합도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쫙 끌어올리는 그리고 신고가를 최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도 일단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 떨어진 것이 생각보다 큰 건 맞지만 다 반영되어졌고 국내 시장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찝찝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는 좀 찝찝해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에요. 이미 뉴스가 뜬 거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내년 상반기에 고정거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제 보고서 반도체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최근에. 근데 시장 내에서는 좀 재미난 현상이 발생했어요. 자이언트 스택과 같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조정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 펄어비스 이것도 이제 게임주인데 도깨비라는 게임이죠.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이런 게임주 이런 것들도 조정이 들어왔고 JIP 엔터 이런 것들도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좀 덜 조정이 들어와요. 이 좀 센 거야 이거는. JIP 엔터 이런 컨텐츠 쪽도 조정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유니센과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이런 것들은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좀 흥미롭죠. 반도체 쪽 일부 반도체 장비 소재 등 그리고 코리아 서킷과 같은 PCB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런 지난주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즉 소프트웨어나 어떤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에서 손바뀜이 어디로 바뀌고 있다고요? 반도체나 PCB와 같은 IT 하드웨어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간만에 먼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종목은 대형주부터 할게요. 삼성전기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는요. 요 그림을 요걸 보면 좀 더 어렵겠네요. 요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MLCC 글로벌 2위 기업이고요. 카메라 모듈 시장, 스마트폰 모듈 시장, 뭐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쇄 회로기판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이 매출 비중에서 그 MLCC랑 뭐 인쇄 회로기판 모듈 골고루 다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인데 자동차가 전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신차는 지금 판매가 되지 않아요. 신차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근데 내년도 올해 4분기 때 정점을 지나고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내년도 신차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포드 올라가고 현대 기아차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 MLCC도 판매량이 급증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 MLCC의 쓰임은 훨씬 많이 쓰일 거예요. 자율주행을 얼마나 쓰일까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사용될 겁니다.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또 자율주행 시대에 카메라 들어가죠. 카메라 모듈이니까 모바일 쪽에서 부품사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카메라가 얼마나 쓰일지 모르죠. 그 카메라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PCB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FCBGA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좀 큰 플립칩 방식의 PCB인데 벌써 얘기가 어렵죠. 그것도 자동차 쪽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쓰이고 앞으로 자동차 쪽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버 쪽도 많이 쓰이고, 아무튼 이래저래 삼성전기 이번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좀 삼성전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이제 작은 종목들 반도체 쪽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IT 잘하는 팀이잖아요. 반도체가 이제 EUV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3배 이상 뭐 생산 카파시티 증가시키겠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아무튼 비메모리 반도체 쪽 쓰임이 증가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EUV 쪽도 많이 이제 그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석영의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식각이나 증착 공정을 할 때 EUV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반도체 칩을 설계했어요. 잘라가지고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히게 해야죠. 그럴 때 석영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거예요. 원익 QNC라는 기업인데요. 원익 QNC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반도체 식각이나 증착에 들어가는 석영 부품을 만들어내는데 미세화되면 될수록 석영의 사용이 급증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면 24%로 2020년도부터 24%로 이게 이제 그 원익 QNC의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23%로 세계 시장 1위입니다. 램 리서치, 뭐 도쿄 일렉트론,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동사의 주 고객사예요. 램 리서치나 뭐 도쿄 일렉트론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원익 QNC 기술은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대비해서 비메모리 쪽으로 최근에 동사의 제품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대만 업체들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SK하이닉스 이번에 파운드리 업체 또 인수했죠.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이 2배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고마진의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익 QNC,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의 최대 수혜주. 요거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차트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주가가 빠지다가 뭐 삼성전자 빠지니까 요렇게 돌아세우면서 마무리됐어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또 싸요.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한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PCB 업체예요. 삼성전기 얘기했으니까 삼성전기처럼 PCB를 영위하는 업체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패키징 쪽에서 이제 68% 매출이 지키고 있고, 모바일 쪽 그 부품, 그리고 MLB라고 해가지고 요게 네트워크 장비랑 자동차 요쪽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 MLB부터 좀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MLB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림이에요. 판때기가 큽니다. 요렇게 이제 패키징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일 거냐면 앞으로 자동차, 통신과 연결되는 자동차, 자율주행이죠. 요쪽에 MLB가 세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 매출 중에서 FCCSP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모바일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동사가 이제 어느 쪽으로 넘어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요 옆에 있는 거 요게 FCBGA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이에요. 좀 커요. FCCSP보다 모바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FCBGA는요 좀 더 큰 거거든요. 크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자동차 쪽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장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서버 쪽으로 들어갈 거다 이러면서 지금 쇼티지가 발생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FCCSP도 같이 올라갑니다. 모바일 쪽도 같이 올라가고 지금 PCB 쪽이 마진이 계속 좋아지는 게 바로 이런 배경인데 이런 개념으로 동사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오다가 어제 시장 밀리면서 IT 쪽은 팔아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딱 이게 이랬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게 거래량 없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산업 쪽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대덕전자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삼성전기와 함께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IT 소프트웨어에서 IT 하드웨어를 일부 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다음 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